Zombie apocalypse. 다 배웠어. 정당이랑 이익집단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다 배웠거든. 그 세 가지의 공통점 차이점 시험으로 낸다고 했으니까 복습 잘 해주시고, 오늘은 좀 새로운 내용을 배울 겁니다. 드디어 민법이라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사회생활을 도와주는 그런 법률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얘들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6-1 민법의 기초라고 하는 거야. 6-1 민법의 기초. 오늘은 가장 좀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우리가 오늘 배울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에 관련된 법, 그리고 가족 관계에 관련된 법들을 배우는 게 민법이에요. 그래서 몇 살 때부터 결혼할 수 있는지, 결혼하고 나서 이혼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사람이 죽고 나서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민법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재산, 어떤 것을 재산으로 할지, 이 재산을 어떻게 사고 팔지에 대한 것도 민법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치? 쌤이 한 개 좀 얘기를 하고 시작할까 하는데, 얘들아,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의 종류는 되게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쌤이 가지고 있는 이 태블릿 PC, 이거 사고 팔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형태가 정해져 있는 유체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사고 팔 수 있을까? 네. 예를 들어서 쌤한테 지금 나는 향기, 쌤이 향기 되게 좋거든요. 지금 네? 향수를 뿌려가지고 오. 쌤이 향기 살래? 아니, 한번 맡아보고. 살래 말래 그 뒤에 안 살래요. 왜 안 사는데? 자, 어쨌든 이런 향기라고 하는 것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될까라는 것이 질문인데, 얘들아, 쌤이 얘기한 게 해줄게. 전래동화인데 잘 들어봐. 옛날 옛적에 나무꾼이 한 명 살았어요. 이 나무꾼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다가 바위 틈을 발견했는데, 어머나, 그 바위 틈에서 꿀이 잘잘잘잘 흐르는 거야. 달콤한 꿀이. 그래서 나무꾼이 어떻게 했냐면 그 꿀을 다 마셨어. 이렇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배부르다 할 정도로 마셨어. 그리고 나서 배가 빵빵한 상태로 방구를 붕 꼈거든. 그랬는데 갑자기 너무 달달한 냄새가 나는 거야.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생각했겠어, 나무꾼이? 어떻게 해야겠어, 그거를? 담아요. 담아서 어떻게 할 건데? 들고 가요. 들고 가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나무꾼이 어떤 생각했냐면, 이 방구를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무꾼이 이제 시장으로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시장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방구 사세요. 단 방귀 사세요. 라고 홍보를 하는 거야. 그러고 있었는데 고을 원님이 지나가다가, 너무 심심해서 지나가다가 그 사람 본 거야. 불러왔어. 야, 일로 와봐라. 너 뭐하고 있어? 제 방구가 달달한 냄새가 나서요.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님이, 그래, 좋아, 내가 돈 줄 테니까 한번 팔아봐. 그러니까 그 나무꾼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배를 꾹 누르니까 방구가 붕 나왔어. 그러니까 진짜 달달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원님이 신기하다 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 손자, 며느리를 일렬로 세워놓고 얼굴에다가 방구를 한 방씩 먹였어,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무꾼은 부자가 되었다라는 소설이 있는데, 진짜 있어. 단방귀 사료라고. 그럼 방구를 실제로 사고 팔 수 있을까? 실제로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얘들아. 이 재산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 아까 쌤이 얘기했던 유체물, 형태가 정해진 유체물, 그리고 중요한 건 관리가 가능한 자연물, 이런 것들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물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 향기, 냄새, 햇빛, 이런 건데, 만약에 그걸 내가 원할 때마다 내보낼 수 있다면, 즉 관리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야. 우리 나무꾼은 자기 배 눌릴 때마다 방구 나왔잖아. 그런 거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마치 향수를 뿌리는 것처럼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어떤 것들을 재산으로 정할지, 어떤 방식으로 사고 팔지에 대해서 정해놓은 것이 바로 민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민법을 자세하게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먼저 민법을 배우기 전에 우리나라에 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적어볼게요. 법의 종류.
방법의 전문이다. 그 방귀 파는 나무꾼의 그 뒷이야기를 좀 들려주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번 나무꾼들이 되게 부러울 거 아니야, 이웃 사람들이. 옆집에 살던 나무꾼이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달달한 방구 냄새가 나요? 물어보니까 나무꾼이 뭐랬냐면 되게 구수한 콩을 볶아서 먹으면 달달한 방구 냄새가 나더라고요. 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근데 그 옆집 나무꾼이 그걸 듣고 콩을 볶아 먹은 다음에 자기도 방구를 팔려고 막 다녔어. 원님이 방구 판다니까 또 불렀겠지. 방구 한번 껴보세요 해서 구 꼈더니 엄청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두들겨 맞고 마을 밖으로 쫓겨났다.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야 사실은. 친구한테 방구 끼고 하면 안 돼. 자, 법의 종류 첫 번째. 첫 번째는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법. 공법이 무엇이냐면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정한 법률이야. 국가와 개인의 관계. 개인들의 기본권을 국가가 어떻게 보호해 줄까요? 라는 것을 적어놓은 법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우리 배운 헌법. 그리고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가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까? 라는 내용이 담긴 형법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배운 사법부와는 발음이 좀 달라. 사법부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사법이라고 불러. 사법. 사법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짓는 법률을 사법이라고 불러. 이런 사법의 종류에 뭐가 있냐면 오늘 배울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상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법은 쌤이 얘기한 대로 재산과 가족에 대해서 다룬 법이고요.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 기업 간에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이야. 쌤이 좀 여담이지만 변호사들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변호사는 상법을 전공한 변호사들이야. 왜냐하면 기업을 대표해서 소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이 되게 크겠죠.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사회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회법. 자,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개인과 개인이 다투는 법률 관계인데 이렇게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나뉘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개인 간의 관계에서 누가 개입하냐면 국가가 개입을 해서 상대적인 약자를 좀 보호해 주려고 하겠죠. 그렇게 상대적인 약자를 보호해주는 법을 사회법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기업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있을 때 누가 상대적인 약자예요? 노동자들이 약자이겠죠. 그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게 사회법이야. 그 다음에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랑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약자일까? 얘들아, 판매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물건 마음대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잖아. 근데 소비자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 물건을 산단 말이야. 누가 약자예요? 소비자들이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소비자 보호법 이런 것들이 사회법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6반아 쌤이 이렇게 한 건 우리나라의 법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룬 민법에 대해서 배우겠다 라는 거야.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옆에다가 적어줄게요. 2번 민법의 기본 원리라고 적어주세요. 민법의 기본 원리.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배울 텐데, 이 민법이 처음 등장한 시기가 언제냐면 6반 근대 시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근대 시기. 퀴즈 한 개 낼게요. 얘들아, 수업 잘 들었는지. 어떤 사건 이후를 근대라고 불러? 어떤 사건? 무슨 혁명? 시민혁명 이후 시기를 근대라고 부릅니다. 잘 알고 있네.
그 시민혁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뭐냐면 바로 개개인들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 그리고 개인들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근대민법은 이 자유권의 보장과 재산권의 보장이라는 내용이 가장 잘 담겨 있어요. 이 근대민법 전을 최초로 만든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야.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누가 얘기했어? 나폴레옹 맞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바로 근대민법전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자, 그 근대민법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첫 번째 A라고 써보시고 개개인들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다. 소유권 절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근대 이전 시기의 중세에는요. 전제 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걷었단 말이야. 전쟁이 날 때마다 세금을 걷기도 하고 세금이 너무 안 거치니까 야 안되겠다. 너희 집에 있는 창문 개수만큼 세금을 내 라고 하는 창문세를 내기도 했고 야 안되겠다. 너희 모자 길이만큼 세금 내 라고 하는 어이없는 모자세를 내기도 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걷으니까 내 사유재산이 너무나 침해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소유권 절대 원칙이야. 정리해 본다면 개인의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 누구도 나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규정해 놓은 게 바로 소유권 절대 원칙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 근대민법에서는요 계약을 자유롭게 맺도록 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럼 근대 이전 시기는 계약이 자유롭지 못했다란 말이 되겠죠. 중세 시기에는요 국가가 지정한 것만 팔 수 있었어. 여러분 이 물건만 파세요. 그리고 이 물건은 이 가격에만 파세요. 라고 국왕이 정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깨뜨리고 계약을 좀 자유롭게 맺자 라고 하는 원칙이 세워졌다는 거죠. 쌤이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주면 얘들아 중세 시기에는 귀족들이 머리에 뭐 쓰고 다녔어? 뭐 이렇게 바하나 핸델 이런 사람 보면은 뭐 쓰고 있어? 꼬불꼬불한 거 가발 쓰고 있단 말이야. 본 적 있어? 그 가발 왜 썼을까 귀족들이? 있어 보이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그 중세 귀족들이 가장 중요시하던 가치 1순위가 뭐였냐면 매너야. 매너, 예의라고 하는 거. 이 귀족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려고 보니까 대머리인 사람도 있고 머리가 풍성한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면 누가 되게 수치스럽겠어? 대머리인 사람이 수치스럽겠죠. 그래서 야 우리 또 다 똑같이 가발을 쓰고 회의하자 라고 해서 가발을 쓰기 시작했대. 되게 매너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물건에 대한 제약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풀었다라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이 계약을 맺는 데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누구와 계약을 하든 내가 무엇을 계약을 하든 어떻게 계약을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너희 그런 적 없어? 치킨을 배달시켰는데 배달 예상 시간이 1시간인 거야. 그런 적 되게 많지. 축구 본다거나 게임 결승전 볼 때 1시간 걸리는 거야. 그때 전화해가지고 저 10,000원 더 드릴 테니까 제 거부터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한단 말이야. 그거 불법이야? 합법이야? 합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계약을 자유롭게 맺을 수 있단 말이야. 그 가게 주인이랑 나랑 계약을 어떻게 맺던 간에 그건 자유로운 거야. 10,000원 더 주고 빨리 달라고 해도 돼. 그런 사람 잘 없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 과실 책임의 원칙. 자, 우리 6반 먼저 고의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고의? 고의가 뭐야? 일부러 하는 거. 내가 옆에 친구를 일부러 이렇게 딱 때렸다. 그럼 고의로 때린 거니까 고의로 때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지 당연히.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과실로 인해서 피해를 입혔다. 과실이 뭐예요? 실수로.
내가 막 옆에서 지우개를 지우다가 팍 때렸어 이렇게. 애가 코뼈가 나갔네. 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미안해야죠. 미안하다. 실수다. 그럼 끝이야? 그럼 끝이 아니지.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과실이든 간에 고의든 간에 피해를 입혔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과실 책임의 원칙이에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운동장에서 남자애들이 축구를 하다 공을 찼어. 그 공을 맞고 여자애가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함몰된 적이 있었거든. 다른 데 부딪혔겠지 이렇게. 그럼 걔는 어떻게? 나는 실수다. 과실이지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치료비 다 변상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규정한 게 바로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 적어볼게. 고의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진다. 왜 이걸 규정했냐면 예전에는 고의로 인한 것만 책임을 졌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야. 아, 내가 실수다. 고의로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의 재산권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련해 두면서 자신의 재산권을 잘 보호하려고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관아. 근대민법의 3가지 원칙 얘기했어요. 네. 소유권 절대, 계약 자유, 과실 책임의 원칙. 이 3가지의 공통점은 전부 다 개인들의 자유와 재산을 중요시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중요시하면 정말 좋을 줄 알았는데 어떤 단점들이 생기냐면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자본가들 그리고 돈이 적은 노동자들 사이에 무슨 격차가 발생해? 빈도격차가 발생하더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민법의 기본 원리를 자본가들이 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근대 원칙을 어떻게 하냐면 현대 시기로 들여오면서 이 근대 민법의 원칙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꼭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민법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을. 자, 먼저 첫 번째, 소유권 절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수정했냐면 A 플러스라고 적을게요. 수정했으니까 소유권 공공복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왜 수정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얘들아, 쌤이 딱 수업 들어와가지고 너희 앞에서 담배를 꺼내가지고 담배를 폈어. 그럼 돼 안 돼? 계시네요. 왜 안 돼요? 내 재산권을 행사하는 건데, 내 소유권,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건데 왜 안 돼요? 담배를 피면 담배 연기가 여러분한테 날아가니까 여러분의 공공복리가 침해된단 말이야. 그럴 때에는 나의 사유재산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제한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적어볼게. 재산권을 제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을 공공복리 원칙이라 불러. 자,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주로 나오냐면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 우리 왜 도시의 주변을 보면 그린벨트라고 해서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벨트 지역이 있단 말이야. 그 지역 왜 만들어놨을까? 뭐 보호하려고? 환경을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아무리 개인의 재산권을 실행해서 개발을 하려고 할지라도 환경을 파괴시키는 공공복리를 어지럽힌다면 그런 재산권의 사용은 제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의 수정된 원리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할 수 있겠죠? 너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바꿨냐면 B 플러스라고 해서 계약 공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 공정의 원칙. 그러니까 자유롭게 계약을 하는 거 맞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계약을 하도록 놔두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팔 게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뭘 팔겠어? 자기 자신을 파는 거야. 여러분 제가 팔 게 없습니다. 죄송한데 저를 사가세요. 노예 계약이죠. 어떻게 보면. 저를 사가시면 제가 요리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할 테니까 먹을 것만 주세요.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 공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적어본다면 불공정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라는 원칙을 세워요.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이다. 대표적으로 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예 계약이라고 하는 거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야 1,000원만 주면 내가 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나 네 노예로 살게 하루 동안 이라고 하면 1,000원 받고 그 계약 안 지켜도 됩니다. 왜? 처음부터 무효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야. 1,000원 받고 야 이 계약 처음부터 무효야. 불공정하니까 이거 바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비슷한 관계도 얘기하면 여러분 왜 남자들이 여자한테 고백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이거래. 야 나랑 사귀면 저 하늘에 별도 따다 줄게. 나랑 사귀자 라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사귀고 나서 별 안 따다줘도 됩니다. 불공정하기 때문에. 쌤은 뭐라고 했냐면 쌤 와이프한테 야 내랑 결혼하면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라고 했거든. 근데 어제 저녁에 자기가 설거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한테 야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며. 불공정하니까 안 지켜도 된다. 뭐 그런 것도 있어. 여러분 중에 혹시나 토토라든지 도박을 한다. 그렇게 토토나 도박을 해서 빚을 지잖아. 그 빚은 안 갚아도 돼요. 그 빚은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 토토 할 테니까 돈 좀 빌려줘. 토토 하잖아. 그 돈은 안 갚아도 됩니다. 불공정한 계약이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이 바보인 거야. 그러면 빌려준 사람. 알겠죠? 좋은 거 알려줬다 나는. 좋은 거예요. 아니 그냥 토토하지 말하는 거지. 토토 한다고 빌려준 돈 안 갚아도 되니까 빌려준 사람 바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야 태경이 돈 좀 빌려줘. 태경이 돈 빌려줘. 돈 좀 빌려주면 되는데 뭐 하려고 빌려주는지가 중요한 거지. 또 다른 게 빌려줘. 자, 그다음 한 개만 더 적자면 환경 계약이라는 게 있어. 환경 계약. 환경 계약이 뭐냐면 누를 한자의 개견자거든. 누렁개 계약이라는 건데 다르게 말하면 똥개 계약을 맺는다는 거야. 충성스러운 계약을 맺는다는 거지. 이걸 언제 하는 거냐면 기업가들이 노동자를 뽑을 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이 사람을 뽑아. 그런 걸 환경계약이라 불러. 내 말만 들으라는 거지. 근데 실제로 불공정하기 때문에 취직하고 나서 노동조합 가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걸 환경계약 이렇게 불러. 자 마지막 C 플러스 적어. C 플러스. 마지막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 얘들아 우리 아까 근대민법에서 과실이 있는 사람도 책임을 진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그 과실이 있다라는 걸 누가 증명하냐면 피해자들이 증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축구공에 맞았다 내가. 그러면 제가 공을 찼고요. 제가 그 공을 맞았고요. 그 공 맞아서 제가 상처가 생겼어요. 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 피해자들이.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증명이 되게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 같은 거. 이런 환경오염이 왜 발생했고 어떤 영향을 미쳤고라는 걸 증명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그 환경오염을 야기했을 거라고 믿어지는 기업들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우는 거야.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워서 배상하게 만드는 거죠. 또 한 개 예를 들어주면 얘들아 의료사고라는 게 있거든. 의료사고. 의료사고가 뭐냐면 의사들이 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죽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야. 수술을 잘못해서. 그렇게 환자가 죽으면 누가 그 의사의 과실을 증명하냐? 누가 증명한댔어 아까? 그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증명한단 말이야. 그 죽은 환자라든지 환자의 가족들이 그걸 증명해야 돼.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그 환자의 가족들이 의학적인 지식이 있겠어? 전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만드는 법률들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것을 무과실 책임이라고 불러요. 자, 6번 우리가 다 배웠는데 한 번만 복습해보자. 한 번만. 근대민법의 원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권 절대, 계약 자유, 과실 책임의 원칙.
이 세 가지는 왜 만들었냐면 개인의 뭘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사회적인 약자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기본 원칙을 조금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유권은 공공무리에 적합하게, 계약은 공정하게, 그리고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두었다는 거야. 이 세 가지를 수정한 이유는 뭐라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 좀 쉬세요. 오. 유튜브에 올라가요.